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또 금요일인데요. 휴일을 앞두고 좀 시장이 하락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좀 심려가 크실 것 같은데요. 너무 걱정 마세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잠시 후에 설명을 다 드리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오늘 양대 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1.84%, 이 정도면은 급락이라고 해야죠. 그리고 코스닥 지수 역시 1% 넘는 하락을 보이면서 양대 시장 모두 안 좋은 흐름으로 마감을 지었네요. 휴일을 앞두고 이렇게 하락하면은 주말이 좀 편치는 않아요. 하지만 제 생각에 웬만하면 미국 증시가 급락하지 하는 정도 혹은 다른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월요일날 증시는 뭐 소폭이라도 어느 정도라도 상승 출발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거래소 기준으로 코스피 기준으로 2450포인트 근처에서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여기에서 주변 증시 환경부터 하나씩 보죠. 시작부터 좀 안 좋았습니다. 하락 출발해서 쫙 밀리면서 전약, 후약 하면서 쭉 밀어붙였어요. 여기에는 주변 증시, 미국 시장이 혼조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보합선이기는 한데 그 중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하락했는데 마이크론의 실적 전망 하향, 이것이 좀 안 좋은 이슈로 우리나라에는 나타났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3.5%, 이거 급락이죠. 하이닉스가 3.3%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1위, 3위 이러한 종목들이 3% 넘는 급락세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수 당연히 이만큼 하락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대형주 단위 하락을 했는데 얘네들만 그랬을까? 전반적으로 좀 하락은 했는데 주변 증시 한번 보면은요. 이거 중국 증시예요. 0.3% 하락. 대만 증시 0.3% 하락. 그런데 오히려 양봉이죠. 주변 증시 대만 반도체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대만도 만만치 않을 텐데 하는 생각 안 드세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환율 부분 보시죠. 환율이 만약에 급등을 했다. 그러면은 주변 요건이 별로 안 좋아서 우리나라 환경이 안 좋아서 이 경기 동향에서 수출 지표가 또 안 좋게 발표가 됐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락을 했다면 환율이 또 급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정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왜 그랬을까?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수급에서 명확히 내보내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4천억, 기관이 5천억 매도, 거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됐겠죠.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1,100억, 1,500억 매도를 하면서 양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시작 하락 출발했지만 계속 요즘에 완전히 이런 흐름이 계속 나오죠. 올라갈 때도 거꾸로 상승 출발해서 계속 올라가는 흐름 나오니까. 그런데 선물과 옵션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요. 선물이 3천억 매도가 나오고 옵션의 액수가 매매 액수가 좀 커지고 있어요. 이 부분 잠깐 보시면은요. 그동안 매수했었던 거를 다 단기 이익 실현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옵션 동향에서 서서히 액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외국인 같은 경우요. 다음 주 목요일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일부 시황 전담하고 있는 부서라든가 신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 시장에서 ISM 제조업 지수 이것이 수축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에 경기 악화 우려. 그럼 미국 증시가 하락했어야지. 왜 혼조세잖아요. 왜 우리나라만? 중국, 대만은 상관없나? 그리고 오늘 밤에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우리나라만 경계합니까 외국인이? 이런 거 아니에요.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요즘에 시황관 내보내는 이
애널리스트들 혹은 신문 기자들 보면은 좀 이상해요. 정확하게 전달을 못 해주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매하는 이유, 앞서 우리 다시 한번 보면은요. 줄기차게 선물을 매수하다가 급매도를 하죠. 주식은 그냥 계속 사는 흐름에서 오늘 약간 매도가 나온 거예요. 약간.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난 현상,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 그대로예요. 요걸 뭐라 그러죠? 박스권이라고 합니다. 제가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420포인트 아래에서는 매수입니다 라고 했고요. 박스권 상단입니다. 2500.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5일선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5일선을 좀 이탈을 했어요. 그렇다고 여기 박스권 하단부까지 무조건 올 거라는 보장도 없고요. 깨질 수도 있고 들어오면서 또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 요번 주 목요일까지는 위에 2500, 아래에 2400 요게 사이에서 눈치를 보면서 주변 동향을 보면서 옵션 매매에 치중을 하겠다. 선물 옵션 매매에 치중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매매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동안 매수했었던 선물 3일 동안 매수했던 거 이틀 동안 이익 실현한 거예요. 여기에서 매수했었던 거 여기서 매도했으면 이익 실현한 거죠. 그러면서 또 아마도 제 판단에는 여기 하단부에 오면은 다시 매수를 할 거예요. 아직 추세 구간이 아니거든요. 하락 추세 구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상승 추세 구간 안에 중간에 쉬는 횡보 국면이에요.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네요. 지금은 이러한 흐름 안에서 외국인의 의도는 박스권 매매, 그래서 선물 옵션 이 매매에 치중하면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 선물 옵션 변동성을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또 특징주가 당연히 있겠죠. 화장품주들이 오늘 나름 강세를 보였습니다. 애경산업 10% 넘게 상승을 했고요. 토니모리 7.8%, 이츠한불 2.5%, 코리아나 2%, 에이블CNC 4%, 그리고 대장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연우 오늘 초급등했었죠. 20% 급등했다가 5%로 마무리는 지었지만 화장품주들 제가 바로 이날 저가 매수 말씀을 드렸고 5일선 근처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에 대형주단에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까지 급등을 하면서 화장품주들이 급등했다라는 점, 이거 왜 그랬느냐? 간밤에 여러분들 뉴스, 그리고 오늘 장 시작 전에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중국에서 이 방역 기조를 갖다가 변화시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었죠. 중국 대도시 지금 봉쇄를 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대도시 봉쇄를 풀었다. 어저께 밤에 뉴스에 나왔고 오늘 새벽에도 뉴스가 계속 나왔는데, 그러면 중국의 대도시 방역 완화 소식, 그러면 화장품주들 괜찮지 않겠어? 그러면서 오늘 이들 종목군들이 올라갔고요. 그중에서 오늘은 애경산업 급등세를 보였고 연우가 대장주 역할을 했는데 윗꼭지를 좀 달아서 오늘은 애경산업이 더 먼저 치고 올라가네요. 대장주에서. 그렇고 주도주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2% 상승하면서 전고점 뛰어넘고요. LG생활건강도 전고점 근처까지 가는 흐름, 이렇게 생각하면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저가 매수의 흐름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오늘 장중에는 좀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하나투어, 모두투어,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제가 이 부분 말씀을 드렸었죠. 롯데관광개발까지. 오늘은 또 롯데관광개발이 더 세요. 어제는 하나투어가 더 셌었죠. 그런데 이 종목군 여행주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롯데관광개발 여행주이기도 하지만은 카지노도 가지고 있다 그랬었죠. 카지노 파라다이스 네, 강합니다. 0.5% 상승했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었던 부분, 네, 호텔신라 면세점주의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는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2.5% 추가 상승하면서 중국 소비 관련주 혹은 해외여행, 우리나라에도 연말 연시 시즌이잖아요. 해외여행 시즌. 특수가 있을 거라는 기대치가 계속 나오는 여행주, 면세점주, 이들 종목군들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건은 아직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요, XR기기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XR기기 AR, XR을 혼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 현실기기라고 합니다. XR기기. 그래서 이들 종목군들이 오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AR 관련주, VR 관련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에는 XR 이걸로 혼합한 거예요. 혼합 현실. 그래서 선익 시스템 6%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가온 미디어 18% 급등세, 덱스터 9.8%, 자이언트 스텝 3% 등 이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는 애플이 이 XR 기기를 출시할 거다. 근데 그 출시 일정이 이제 확정이 된 거는 아닌데요. 12월 넘어가서 1월 달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의 선반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주식을 보면은요. 이미 그 일정에 따라서 선취미한 세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급박하게 바로 따라잡기보다는 조종 시에만 뭐 가온 미디어 같은 경우 그동안 움직이지 않다가 오늘 하루에 끌어올렸죠. 조종 시에만 좀 관심을 기울이시고 덱스터 같은 경우는 먼저 움직였죠. 그런 점에서 먼저 들어간 세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좀 조종 시에 안 주면 말고 이 정도 생각하시고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3.5%, SK하이닉스 3.3% 하락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거 오늘 좀 안 좋았어요. 이거 왜 그랬느냐? 마이크론 목표가 하향 그 문제로 인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하락을 했죠. 근데 크지는 않았는데 우리나라 기관들이 문제예요. 이 기관들이요. 또 목표가 하향을 또 시키는 레포트가 나옵니다. 실적 전망 아직 좋지는 않다. 이런 개념. 그런데 또 지난주 올라갈 때는 이거 보시죠. 여기 올라갈 때는 주초 올라갈 때 그리고 여기 올라갈 때는 왜 올라갔을까요? 기관이 그리고 외국인들이 반도체 내년 중순 이후 그러니까 중순 정도에는 바닥 턴할 거야. 그러니까 그 기대감으로 올라간다 그랬거든요. 이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거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런 거 말장난인 거 분명해요. 그런데 뭐 이 사람들 얘기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건 등락이다. 바닥 예상 시점이 내년 중반이기 때문에 주가는 그 앞에 저점을 찍고 돌려 세우는 흐름이 나타나는 과정 안에서 변동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러면서 또 목표가 하향을 내보내는 거는 또 뭡니까? 이게 웃기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는 마시고요. 다만 이러한 기관의 레포트에 대한 솔직히 욕을 한 거기는 하지만은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러한 기업,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식 시장이 긍정적인 흐름이 앞으로 나타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다른 종목들만 가는 장은 아닐 거거든요. 주요 저항대, 즉 2,500선을 돌파할 때는 이들 종목군들이 또 다시 일어설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을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조금만 힘내시고요. 자, 주말입니다. 앞서 설명을 자세히 해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시장만 이렇게 빠졌어요. 빠진 이유 다음 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그에 앞서서 외국인들의 파생시장으로의 변화 이것 때문에 하락했고 환율 안정이라든가 주변 증시 하락 별로 안 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다음 주 월요일은 오히려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제가 생각엔 8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말 이왕 끝난 거 너무 걱정 마시고요. 다 잊어버리시고 주말은 편히 쉬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